차박 캠핑 1강 효율적인 바닥 평탄화 약 4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밴드 캠핑가자라는 동호회 운영자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원래 동호회 회원분들이 초보로 가입하시면 캠핑 장비에 대한 질문을 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는 게 그것 또한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캠핑가자 밴드는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노지로 캠핑을 다니는 밴드입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캠핑가자로 검색하시면 저희 캠핑가자 이렇게 로고가 뜨고요.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기를 원하는 밴드는 아니고요. 그 매너를 잘 지키고 클린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박 관련 영상을 시리즈물로 제작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닥 평탄화 작업, 다음번에는 순서가 조금 바뀔 수 있겠습니다. 차박하고 수납 어떻게 할 건지, 차박 장비들, 현재 나와 있는 차박 장비들 어떤지, 그 다음에 차박할 때 전기 사용 어떻게 할 건지, 냉방과 난방 어떻게 할 건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그럴 때 이제 차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취사는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차박 용품이라 판매되는 캠핑 장비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캠핑 장비처럼 차박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이래서 하나씩 필요하다고 구입하시다 보면 캠핑 장비만큼 많아져서 설치 해체가 오래 걸리고 텐트로 캠핑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캠핑을 계속 다니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쓰다 보면은 번거로워져서 안 쓰게 되는 장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차박이란 단어가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스타렉스 개조해서 다니시는 분, 버스를 개조해서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은 10년 됐어 다니다가 만나보면 나 20년째 지금 노숙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지금 차박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SUV 차량을 가지고 개조하지 않고 그냥 순정 상태에서 그냥 폴딩한 상태로 차박 다니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만 해도 차박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차박 하더니 갑자기 차박 용품이 나오고 트렁크 텐트가 나오고 별의별 제품이 다 나왔어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생각보다 이렇게 실용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박은 장비를 최소화해서 심플하게 다녀야 되는데, 마치 캠핑도 요새는 미니멀이 대세지 옛날부터 옛날처럼 이제 큰 장비를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박이란 단어가 들어간 용품은 웬만하면 사지 않기를 권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 사야 되겠지만 2번, 3번, 4번, 5번, 10번 고민하고 그래도 필요한 것 같으면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긴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차박 여행을 할 건지, 제가 네이밍한 말입니다. 저는 실제 차박 여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차박 캠핑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차박 캠핑은 뭔지 아시겠죠? 캠핑을 가는데 나는 잠은 차에서 자요, 이게 차박 캠핑이고, 차박 여행은 한 곳을 주둔지로 정해가지고 2박 3일씩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루 있고 혹은 한나절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또 이제 즐기다가 구경 다니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다른 데 이런 걸 차박 여행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인지 캠핑인지에 따라서 장비가 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입문자분들은 대부분 차박 여행을 생각하고서 차박 캠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의 노하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약 4년 동안 차박 캠핑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 다음에 불편했던 거, 지금 쓰고 있는 거, 이런 것 위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 캠핑은 오래 했습니다만 아예 그냥 차에서 자면 어떨까 싶어서
차박이란 단어가 별로 나와 있지 않을 때 올란도를 그냥 차박 때문에 샀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거 하나 때문에 산 차가 올란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캠핑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캠핑 다닐 때 가끔 텐트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만 아마 저희 동호회 분들도 제가 텐트에서 자는 거를 거의 보질 못하셨을 겁니다. 전 주로 다 차에서 생활을 해서. 자, 그런 사람의 노하우입니다. 기존 차량은 올란도입니다. 자, 운전석과 뒷좌석의 평탄화. 자, 제 차박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평탄화를 다닌다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운전석, 그 다음에 뒷좌석입니다. 요 사이, 여기를 얘기합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요 부분 평탄화 어떻게 할 건가. 참 요 부분 때문에 고민 참 많이 합니다. 문제인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침낭 가방, 우리 침낭 이렇게 집어넣으면 침낭 케이스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뭐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도 보고 여기다가도 세워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 다음 침낭을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쑤셔 박아도 보고 머리가 자꾸 들어가니까 자다가 계속 깨거든요. 릴렉스 체어를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닥이 채워지니까 그 위에다가 빈 공간을 이제 담요로 막 메꿔보고 집에 있는 쿠션을 저기다가 막 쑤셔 박아보기도 하고 짐을 막 여기다 넣는 거죠. 캠핑 장비들을. 그 다음에 그 남는 공간을 쿠션으로 막 메꿔보고 막 담요로 채워보고 별의별 거 다 해보는 겁니다. 나중에 짐을 못 빼죠, 이제 문제가. 자, 머리를 트렁크 쪽으로 두고 반대로 잡으기도 하는데, 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죠. 머리를 트렁크 쪽에 두고 자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 다음은 짱짱한 에어박스를 사야 되나 방서로도 보고, 이 고무보트 같은 재질의 그 바람 넣으면 완전 짱짱해지는 거. 뭐 이 정도 그냥 뭐 공간 정도는 그냥 이렇게 탁 떠서 메꿔지는 그런 에어박스 있습니다. 근데 한 20만원, 30만원대 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또 바람 불기도 귀찮죠. 보통 다 그거 쓰다가 다시 또 자충 매트로 돌아갑니다. 저도 옛날에 써봤습니다. 자,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발포 매트 뭐 깔고 여기 막 이 위에 얘기들처럼 뭐 침낭 가방으로 메꿔보고 뭐 릴렉스 채워놓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보고 에어박스 깔아보고 뭐 또 에어박스 말고 이제 에어 매트 있어요. 에어박스만큼 짱짱하지 않은 거, 푹신푹신한 거.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깔아보고 별의별 거 다 해보고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 게 이 합판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이게 뭐냐면 우리 옷장에 들어가는 서랍 있죠. 그 서랍의 그 하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랍장 바닥 부분 얇은데 견고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머리가 닿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단단할 필요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하판을 기존까지 썼었어요. 여기 보면은 구멍 보이죠? 제가 그 공방 가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줄을 연결하고 스토퍼랑 스트링을 연결해가지고 그 헤드레스트라 그러죠. 목바지 부분, 운전석의 목바지 부분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썼었습니다. 상당히 편하게 쓰긴 썼는데 문제는 요 부분, 살짝 요 두께가 나와 있는 요 부분 때문에 등배김이 살짝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호회, 자동차 동호회 그 형님께서 야, 이렇게 자니까 되게 편하네 하면서 몇 번 제가 이제 캠핑하는 모습을 보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랬었거든요. 여기다가 놀이방 매트, 애들 쓰는 놀이방 매트 같은 거를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했더니 다 집에 있는데 하고 있다가 한 몇 개월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그걸 싹 들고 와가지고 자, 써! 이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다가 당장 달아봤더니 너무 편한 거죠. 자, 이게 차량용 놀이방 매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밖에 스포츠카가 지나가나 아주 소리가 그냥. 요즘 마이크는 제가 촬영 장비는 제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영상은 다 노트5, 갤럭시 노트5 전화기로 다 만들었고 마이크도 그냥 전화기에 있는 마이크로 다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레이션 할 때는 그냥 컨덴서 마이크를 씁니다. 제가 사무실에 음악 장비가 있어서 음악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방음 부스가 없다 보니까 주변 소음이 다 들어가요. 차가 지나가면은 저 건물 밖에 있는 소리인데도 다 들어옵니다. 여하튼 놀이방 매트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뛰어놀 수 있게 이 바닥을 평탄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하나 되고 여기다가 또 하나 되고 그 다음 중간에 하나 되고 이렇게 돼서 끈으로 이렇게 묶게 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이게 놀이방 매트입니다. 아이들 있는 집은 하나씩 다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합판을 쓰다가 그 동호회 형님께서 주신 저희 오픈카 드라이브 밴드의 피터 형님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또 감사의 마음 표시를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쓰고 나서 완전히 유토피아를 봤어요. 굉장히 편합니다. 장점, 두꺼워 보이는데 얇습니다. 이게 이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요 뭐라 그럽니까? 요 천 안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데 얇습니다. 그래서 등배김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쓰던 합판보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방 매트 할 때는 뭐 중간에도 놔야 되겠지만 이 중간 부속은 필요 없이 요거 하나, 반대편에 하나 이렇게 놓으면 굴러다니면서 자기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거 뭐냐? 가장 좋은 장점은 달라고 하면 그냥 준다. 저처럼 아이 있는 집에 한 번씩 이렇게 찔러보세요. 혹시 차에서 쓰는 놀이방 매트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떡 하고 줍니다. 저처럼 이제 얻어 쓰실 분들은 한번 세탁해서 쓰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놀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스트링으로 원래 있던 줄이 아니고요. 이 줄은 캠핑 스트링을 제가 연결한 건데, 자, 이 스토퍼는 왜 필요하냐? 의자의 상태가 요 허리를 앞으로 하기도 하고 뒤로 하기도 하는데 맨날 일정하지가 않죠. 또 하나, 의자 자체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줄의 길이를 조절하지 않으시면 여기가 올라오기도 하고 여기가 푹 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이 줄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콩 스토퍼를 연결해서 얘를 조절을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땅콩 스토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땅콩 스토퍼로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박 캠핑에서도 많이 쓰게 되니까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난 이게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바버TV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영상 중에 60만원으로 미니멀 캠핑 장비 풀세트 구입하기 영상이 있습니다. 저기에 이 스토퍼까지 포함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차박 캠핑을 한다 하셔도 이런 장비들은 차박과 더불어서 다 필요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열과 2열 사이는 잘 해결됐습니다. 이제 2열과 3열 어떻게 할 건가? 자, 1열과 2열이 아니고 이제 2열과 3열입니다. 2열과 3열 사이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요만큼만 메꾸면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뭐 저게 뭐 별건가 싶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이게 빳빳하게 지금 밑에가 메꿔진 부분이 아니고요. 요 부분만큼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그냥 의자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요건 그냥 천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메꿔야 되는 공간은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크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뭐 굳이 메꿔야 될까 싶은데, 처음에 누워보면 그냥 뭐 저 정도쯤이야, 뭐 그냥 잘만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자다 보면 허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저께 팩을 많이 박아가지고 허리가 아픈 건지, 잠을 잘못 자서 허리가 아픈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차박이 이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네, 차에서만 자면 허리가 아프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자보게 돼요. 거꾸로 머리를 이제 이쪽에 두는 거죠. 머리를 이쪽에 두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두는 이런 형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다리가 뭐 여기도 걸린다 그래서 크게 뭐 불편하진 않으니까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자보고 저렇게도 자보고 아무튼 하는데, 거꾸로 자면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요 바로 위에 트렁크가 있지 않습니까? 트렁크에 창문이 있죠. 창문으로 아침에 해 뜨면 그 빛이 바로 들어옵니다. 잠을 바로 깨요.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눈이 마주칩니다. 마주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냥 보여요. 그게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트렁크를 닫으면 밑에 공간 있잖아요. 그쪽에서 한기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대로 공사를 안 하면 머리가 그냥 얼어버릴 정도로 이 간절기나 동기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또 하나는
올란도 차량 그리고 웬만한 차량들은 2열 쪽이 높고요. 똑바로 주차를 해도 평지에다 똑바로 주차를 해도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집니다. 이러한 구조예요. 차를 주차를 할 때 살짝 이렇게 내리막길에 세워야지 평탄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가 조금 내려가게끔 주차를 해야 평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잔다 그러면은 사람이 완전 똑바로보다는 살짝 이렇게 머리 쪽에 높은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서 굉장히 낮은 경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또 흔치 않습니다. 차박하시는 분들은 평지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꾸로 자면 피가 머리로 쏠립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을 메워서 머리를 이쪽에 두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꾸로 자는 시도는 웬만하면 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바퀴가 있죠. 그래서 앞열은 여기 넓은데, 이 공간이 넓은데 뒷열은 이 바퀴 때문에 좁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면 관계없는데 두 분이서 주무시면 어깨가 완전 딱 나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합판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메꿔보면 또 이 등배김이 생겨요. 자, 합판의 두께 때문에 이제 허리가 또다시 베긴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매트를 사서 바닥에 설치하니까 너무 꿀렁거려가지고 또 잠을 못 자요. 요것 때문에 또 별것도 아닌 요게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아킬레스건처럼 다가옵니다. 자, 우연히 검색하다가 저 부분을 메꿔주는 희한한 검정색 뭘 팔아요. 저도 옛날에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한 판 되고 중간에 뭐 한 판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길게 한 판 되는 것도 있는데 비싸요. 아니 저런 게 몇만 원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뭐 재질이 플라스틱이었든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 폭이 좁아서 이 너무 좁은 걸로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위에서도 자니까. 그러면 이제 둬봤자 별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걸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 친구네 한약을 주문하면 주는 포장지예요. 한약이 이제 박스에 담겨 오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라면 박스나 그런 것보다 상당히 두꺼워서 웬만한 거의 뭐 합판까지는 아니어도 두껍더라고요. 아마 마트에 가면은 뭐 제품 포장지, 뭐 냉장고 포장지처럼 약간 두꺼운 거 들어가는 그런 박스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보이는 게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나는 뭐 돈 써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깔끔한 제품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저처럼 이제 캠핑에 별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은 헝그리 캠퍼는 그냥 이런 박스를 그냥 쓰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박스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사용합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저거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박스가 굉장히 좋은 건 저는 이쪽에 창문, 지금 이쪽에 창문이 있겠죠. 이 반대편에도 창문이 있겠죠. 이 창문도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탁 종이 테이프로 붙여서 이제 고정해 놨거든요. 다음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를 해놓은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 햇빛이 완전 차단됩니다. 전혀 그냥 암막 커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열기나 한기를 걔가 좀 막아줍니다. 커튼 친 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가 오거나 뭐 할 때 약간 얘가 습기를 먹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때 차박을 하고 나면 차 안의 결로가 창문에서 물이 막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박스를 올려놓으면 자기가 이제 그 물기를 머금었다가 이제 풀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창문 쪽도 박스를 사용하고 바닥도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배기는 느낌이 들 때는 아까 이쪽에 썼던 그 합판을 여기다가 대놓고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는 이렇게 그냥 한 단, 두 단, 3단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굉장히 깔끔하게 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 트렁크에 지금 요 자축 매트나 이런 것들 보이는데 혹시나 차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바버TV 검색하시면 제가 차박 캠핑에 대해서 차박 실제 요 자축 매트 깔고 설치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바버TV 검색하셔서 거기서 이제 차박 캠핑 그 영상이 한 개 딱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뭐 다음 편을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차박 전기로 지금 해볼 생각인데요. 혹시나 바뀔 수는 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전지도 충전하고 노트북도 충전하고 스피커도 충전하고 휴대폰도 충전하고 그다음 뭐 조명도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하면서 다니거든요. 차박에서 전기 어떻게 쓸 건가, 과연 전기장판 쓸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나오는군요. 이게 저는 유튜브가 지금 초보라서 이제 9월 초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영상 만드는 것도 잘 모르고 아직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영상을 보다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게 이제 카운트가 올라가는 걸 보면 좋아요 버튼 올라가고 구독 올라가고 댓글 많이 달리고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람이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